네. 자, 오늘 그 기고문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 이 말이 우리 속담인데요. 이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 속담을 인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방문했을 때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 중국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주 붕우 후주 생이라는 속담을 인용한 데 대한 답례랄까요? 단문이랄까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말들이 오늘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저희가 무슨 뜻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아시는 대로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핵심 실세셨고요. 그리고 그때 주중대사를 지내셨던,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주중대사다라고 부릅니다. 황병태 전 대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이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왜 했을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만이 서로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손발 가지고 전술적인 게 아니고 말이에요. 깊이 있는 데서 시작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원칙적인 말인데 이 말을 이번에 한 데는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현재 이 동북아 여러 가지 정세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그때 북한 문제, 일본 문제 등등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음이다. 또 믿음이 있어서 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 이익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 하는 것이 중국의 아마 오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사님 이 문장을 보면서요, 전체 기고문을 읽어봤거든요. 네.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약간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한중 간의 신뢰를 강조한 것은 우리 쪽에 좀 더 마음을 좀 열어라,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좀 그거보다는요, 한국하고 중국 관계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조금 무슨 따질 거 아니고 말하면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런 친구가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넘어.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큰 걸 보면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죠. 예. 이 무신분립이 많이 쓰는 말입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거 무신분립하는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러셨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요.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온갖 꽃이 만발해야 비로소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으로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체온이 통해야지, 체온이 안 통하고 무슨 수족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화해를 좀 더 키우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국의 전면적인 이런 교류가 돼야지 어느 한 부분이 되고 어느 한 부분이 되고 어느 한 부분이 안 됐다 해가지고 일에 일비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정 가능성은 깊고 두꺼운 거니까 거기에 바탕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읽혀지는 그 뉘앙스는 지금 한중 간의 협력을 좀 더 많은 분야로 좀 더 확대해서 키워나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금 그 교류 협력을 하자는 그런 것이 어느 부분이 아니라 무슨 상대를 위한 어떤 그런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류 협력이다, 말하면 친구 관계다 하는 이런 걸로 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꽃을 아주 백화가 만발하게 하는 그런 이번에 그 계기를 만들자,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대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오늘 회담 분석하고 시진핑 누구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앉으시죠.
네, 시진핑 주석 11시 50분쯤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도착을 했고 이제 잠시 뒤면은 청와대로 갑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있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도 하게 됩니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를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이 시진핑 주석 보면서요, 우리 국민들 중에도 뭐랄까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저보다는요, 현재 살아있는 아마 도양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광유라고 싱가포르 전 수사입니다. 예. 저분이 여러 사람을 평가하는데 시진핑 이분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정말 중국이 낳은 지도자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광유 수상이요? 이광유 수상이 중국이 낳은 말하면 아주 드문 그런 지도자다 하는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긴 것을 보고 예. 깊이 있게 소화하고 네. 그리고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것도 한번 소화를 해가지고 내는 그런 아주 그 중국식으로 말하면 묵직한 믿음이 가는 지도자다 이래지 아주 대단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있었고요. 예. 그 전에 그 대사님 계실 때는 누가? 저 강택민 주석이 있었죠. 장점인 주석이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스타일이나. 왜냐면요, 지금 그 장재민 주석께서는 상당히 정의적이지만은 그분은 아다시피 상해 교통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나오니까 어떻게든 엔지니어적인 생각이 많고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학 그 출신 아닙니까? 이분은 그 공학을 공부했지만은 말하면 그보다는 그 휴머니티, 인문 그 사회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요, 이런 용어 풍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에 적절한 그런 고어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 지도자들이 뭐 덩샤오핑부터 실용을 강조했다면 이 지금 시진핑은 좀 더 인문학적인 소양. 그렇지, 예. 말하면 전반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 강택민하고 그 후진타오 저분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말하면 뭐라고 전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전략적이고 말하면 그 종합적인 뭐 이런 인물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뛰어난 지도자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그 중국의 성장, 나라의 성장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 것이 그동안 이렇게 고도 성장해오는 경제 중심의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뭐 각 분야에서 정말 대국이 돼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도자가 이번에 그 지도자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 조금 이야기 다릅니다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권위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만이 튼튼한 국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는요. 이제 말하면 민족 국가 시대가 아니라 말하면 그 국민 국가 시대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중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거쳤을때만은 이제 오늘 왔는데 현재 중국의 국민 국가는요. 8,200명 하는 전국의 우수한 다원 가운데 뽑고 해가지고 말이죠. 거르고 해서 나온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부인 사람은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훈련되고 단결되고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후진핑은 그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올라온 사람이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말하면 14억 인구의 말은 하나의 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라오펑유에서 오랜 친구다라고 해서 상당히 친밀감을 서로 표시하는 그런 사이인 것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자, 그 두 정상이 오늘 이제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정상을 좀 비교하는 그리고 공통점도 있고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대사님께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두 정상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 63세고요. 공학도입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나왔고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라면은 아버지가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한동안 칩거랄까요, 은둔이랄까 이런 생활을 거쳤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11.6 사태 이후 18년 동안 칩거를 했었고요. 자, 시진핑 주석 좀 볼까요? 네, 카운터파트 시진핑 주석 62세 1953년생 비슷한 연배고요. 화학과를 나왔고 그러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다라는 것이 지금 대사님 말씀이었고요. 아버지가 반혁명 분자로 문화혁명 때죠. 이때가 그때 몰리면서 7년 동안
토굴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밑바닥을 그때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인데요. 이 대사님 보시기에는 이 두 한중 정상들의 그동안 보셨던 역대 정상들하고의 그 뭐랄까요, 화학적인 그런 뭐 호흡이랄까요, 비교했을 때 이 두 정상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말하면 그 정치 지도자의 아들 딸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분은 그 저 문화대혁명 때 샤팡이라 가지고 말하면 저 토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토굴 7년을 갖다가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분입니다. 성공적으로. 혼자라면서요? 이게? 그리고 이 박 대통령도 이제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말이죠. 네. 몇 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생활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참아낸 사람들이 말이죠. 끈질긴 그걸 가지는 거죠. 그 점에서는 두 사람이 다 그 참아내는 힘, 뭐를 소화하는 힘,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이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정서적인 그렇죠. 친밀감으로 예, 작용할 수 있는. 예. 내가 겪은 것을 저 사람도 쓰라고 겪었구나. 예. 말하면 그 인간적인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네. 가지는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서로 그런 걸 많이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요, 대사님. 그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좀 측면도 두 사람한테 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참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시진핑 주석도 저렇게 13억 인구를 거느리면서요, 여러 가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에 내색하지 않고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뭐 비교적 말이 적은 분 아닙니까? 말하면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좀 닮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는 예. 그 시진핑 주석은 그 주변에 말해 여러 가지 협력이 잘 돼가지고 예. 시적절하게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박 대통령 그 점에서는 역시 여자분이니까 말하면 그런 그 대화 소위 그 남하고 통화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네. 조금 좀 그런 덜하지 않나 어려움을 이런 좀 것이. 겪고 있고.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 말이죠. 예. 그 만나서 정상들이 대화할 때요. 그 뭐 정상회담도 많이 옆에서 지원도 하시고 뭐 배석도 하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정상들이 만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예. 서로 너무 과묵하고 서로 너무 속내를 안 내보이고 그러면 좀 아니 어렵기 이분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할 말 다 하고 하는 것이니까 말하면 쉽게 무슨 뭐 농을 하거나 또 무슨 뭐 혹 실수하는 말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 대사님 그 과거에도 우리 한중 정상들이 밀접한 관계였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예, 때도 예,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장점인 예, 주석하고 아주 친했다고 예, 하고요. 예.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표시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시하는 이 친밀감이 예.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진짜로 좀 가깝게 느끼고 그것이 있는 아니라 아까도 봤던 바는요. 이제 두 나라는요. 어느 정도 산전수는 알 것은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음을 터놓고 말하면 대화하고 전반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가 있는 거죠. 네. 대사님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중국이 왜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국을 놓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님? 지금요 중국은 작년 6월 개결해가지고요 말하면 공산진영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세계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작년 6월 7일에 그 란초 미라제라는 데서 그 두 정상이 말이죠. 네. 12시간을 서로 토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중국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 질서에 대해서 관심 두겠다 하는 것이 한 성명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갖다 경영하자 하는 걸로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요 벌써 옛날하고 다른 거죠. 넓은 세계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 중국이 그 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져 있는데 말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은 경우는 말이죠. 가장 그한 것이 뭡니까? 비핵화를 하는 것인데 그건 비핵화는 안 된다 하는 중국 하나의 철두철미한 말하면 원칙입니다. 예. 또 심지어 그 자리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중국에서는 기름하고 말하면 식량을 하더라도 반드시 압력을 해서 굴복을 시겠다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죠. 작년 6월 이후로 말이죠.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대화를 안고 있습니다. 중간에요? 예. 금년 1월 하순에 말이죠. 형해매라는 아세아 그 부국장이 이제 평양을 갔는데 15명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 한 20일 있었는데 네. 정식 회담 없이 그냥 통보를 했는데 통보가 간단합니다. 9자, 9자,
방침 통보입니다. 9자로. 9자라는 것은 세 자는 뭐야로 가지수, 거지수 말하면 지속 가능한 거. 가지수. 가지수. 두 번째는 말하면 불가역. 기후로는 못 간다. 불가 안 된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 세 번째는 말하면 실효성 해야 되는 이것은 말하면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북한하고 관계는 보세요. 이미 방침부 다 정하니까 너하고 정치적인 대화는 없단 말이야. 이제는 오직 실행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 안 되면 자기들은 내보는 차차 압력을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바로 한 겁니까? 현재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동안에 중국하고 북한은 전혀 정치적 대화가 없을 겁니다. 네. 예, 지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실무적 하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재 우리는요, 그 점에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중국으로 봐서는요. 북한하는 그런 지역 국가라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평양에 나와 있는 국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말하면 그에 상대 비해서 한국은 이제 대구로 간 데서 같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식된 거죠. 이것이 급작스레 달라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달라진 건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질서인데요. 지금 중국으로 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동북아 질서입니다. 아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하고 뭐 월남하고 이제 필리핀 문제 등등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불안이 자꾸 생기니까 이 주변을 안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전략적인 동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불과 몇 년 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결국 중국이 북한 손 들어준 것 아니냐, 북한 편 두둔하는 것 아니냐. 그건 다시 말해요. 그거는요. 예.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사건이 생길 것 같으면요. 우리가 중국에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는데 그런 통보는 전혀 없으면 하루아침에 말하면 그저 황해에다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데려오고 말하면 돌아지 않습니까? 이게 말해 중국으로 봐가지고요. 바로 건너편이 중국의 해군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니까 말이야 가만히 계세요? 예. 그때 사람 한국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손잡고 우리를 또 위협하는 거다 이래 본 겁니다. 예. 그때 아주 대한 감정이 아주 나쁠 때고 말이죠. 상당히 그 불신을 많이 받을 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느냐라는 게 관심인데 지금까지는 그 중국이요. 북한 비핵화라고 안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네. 이번에는 좀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요.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북한을 봐서는요. 예. 중국을 봐서는. 예. 너희들 말하면 비핵화하라. 예. 이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대화할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번에 북한 문제 일할 것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거부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이 말하면 비핵화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예.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자꾸 우리가 문다면요. 예. 그건 자기들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 미국 그 란천 밀라즈 회담에서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기름과 식량을 가지고 한다 이 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기름과 식량 가지고 압력을 가는데 그 압력은 북한 사람이 듣고 말하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행동을 중지할 때까지 하겠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최근에 봤더니 벌써 군대들이 자전거를 탈 정도로 기름도 달라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줄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사님이 지금 주중 대사 현직이거나 아니면 청와대 외교수석이거나 외교장관이라면 이번 회담에서 굳이 중국의 태도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라고 수위를 높이자거나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없습니다. 없고 네. 말씀드리면 정말 이번에 박 대통령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예. 북한이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개방 계획길로 유도하는데 예. 중국과 협력을 할 것 같으면요. 예. 그 문제 관련해서는요. 미국과 중국도 대립도 안 되고 한반도 새로운 평화 뚫을 가능성이 있고 네. 말하면 이 점에서는요. 이 절호의 계획입니다. 예. 이제 북한을 갖다가 고난을 몰 것도 아니고 말하면 월남식으로 그리고 예. 미얀마식으로 개방 계획하는데 예.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것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 이것이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온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요 한 차원 높여가지고 그 사람 또 써놨대
멀리 보려면 한참 올라가랍니까? 이제 멀리 보자는 그런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요, 부인 펑리위안 여사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펑리위안 여사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잠깐 자, 보시면서요, 어떤 인물인지 자 보시죠. 자, 펑리위안 여사 파트너 역할은 이번에 그 조윤선 정무수석 옆에 있습니다. 하게 되고요. 펑리위안 여사는 53세, 1962년생 중국 국민 가수 출신이고요. 네. 인민해방군 소장이네요, 대사님. 어떻게 소장이 됐습니까? 예. 저는 뭐이죠. 어떻게 만난 겁니까, 시진핑 주석하고는? 아마 시진핑이 저분이 아마 첫째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요. 그래 아마 둘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시진핑이 이제 그 질강성 성장으로 올라올 때 그때 아마 자연히 이게 신부감을 구했대죠. 그 중에 아마 된 게 아니냐 이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려져 있고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가수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때는 시진핑 그 주석보다 더 알려진 분이죠. 지금 중국 인민들이 저 그 펑리위안 여사를 아주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왜냐면요. 중국들은 뭐 하니까 지도자들이 자꾸 뭐 옛날처럼 검은 옷을 입고 지금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달라진 중국을 새로 대변하는 그런 모양이니까 굉장히 열광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된 중국의 어떤 소프트 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그렇죠. 같은 그런 인물로 보여요. 그게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요. 말하면 진영 국가가 아니고 세계를 말하면 상대로 하고 있는 세계 강국입니다. 거기에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싹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그 이제 부인께서도 말이죠. 굉장히 그 뭐라는 거 새로운 소프트 파워를 하다가 소프트 디플로마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래 보고 있습니다. 패션도 아주 화려하고요. 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인맥, 한국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 준비가 됐으면 이인경 앵커의 리포트를 좀 보시죠. 자, 이인경 앵커 전해 주시죠. 네, 오랜 친구라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친구가 참 많습니다. 이 시 주석은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오랜 인연을 만들어 온 한국 재계와 또 정치계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자, 내일 있을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특별 초청이 됐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교류해온 이 중국과의 신뢰가 초청의 배경이 됐는데요. 박준영 전 지사와 시진핑 주석의 인연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05년 당시 저장성 서기였던 시진핑 주석이 자매 결연을 맺은 전남도를 방문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3차례 더 만났습니다. 특히 2012년 베이징에서 만났을 당시 시 부주석은 외국 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박 지사를 단독으로 면담하며 라오퐁여우, 오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하자 박 지사는 특전을 보내면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재계 인사들도 발빠르게 이 최대 무역 파트너, 이 중국의 지도자와 인연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05년 당시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를 이 수원 사업장에 초청해서 우호 관계를 다졌고요. 이후 5차례 만나며 10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우리나라 중국 간 민간 외교사적 역할을 하는 한중우호협회의 협회장직을 수행 중입니다. 2009년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박 회장은 민간단체 대표로 초청 자리를 직접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만남이 됩니다. 네, 중국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이사를 맡기도 하며 시 주석과 10년 인연을 맺어온 최태원 SK 회장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도약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